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1월 18일은 리플과 SEC 소송 일정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즉, 양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제3자가 요청한 봉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였는데요. 이 단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간 소송 일정을 잘 업데이트 해줬던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힘먼 문서가 공개되냐 안 되냐, 참 길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는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 암호화폐 전문가들, 하다못해 AI 챗봇까지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핀볼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 예측을 챗봇 챗 GPT에 질문한 결과 챗 GPT는 XRP 토큰에 초점을 맞춘 소송에서 양측 중 어느 쪽이 이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수년 동안 투자 수단이 아닌 통화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학 부교수인 JW 베렛은 리플의 주장이 하위를 해석하는 데 더 강하고 SEC 소송의 핵심에 있는 법 이론은 비굴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SEC의 주장은 대법원에 의해 기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수의 법률가들 역시 분산된 디지털 자산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그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이 세상은 권력과 힘 앞에 완벽히 공정하기에는 늘 무리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는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법의 공정함과 그리고 내법 판사가 이야기했던 법 앞의 위선자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빌 힌번 전 SEC 재무국장의 이메일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이 문서들이 결국 공개가 되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기관이 전문성 결여, 공정한 기준 결여의 치부를 드러내는 문서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힌번 문서가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분위기를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힌번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대중이 알아야 힘과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암호화폐 대출 업체 넥소 캐피탈이 SEC가 지난 9월 미등록 증권 판매로 건 소송에 대해서 약 4,50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원화로는 약 554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넥소는 거래소인데 그러면 그들이 팔고 있는 수많은 불법적인 증권들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SEC의 집행유지의 행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서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의 모회사는 DCG인데요. DCG는 최근 제네시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평소에도 트위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노출시키면서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카르다노의 가치 메이킹에 활용했던 찰스 호스킨슨이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의 인수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미디어 업계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다양한 뉴스를 NFT로 전환해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멋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암호화폐 창시자가 인수한 미디어는 어떤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될지 매우 흥미롭기는 합니다. JP모건 CEO가 비트코인 발행량은 당초 백서에서 명시된 것처럼 2100만 개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공급 한도는 단 5줄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공급량이 2100만 개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웃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보유량이 2100만 개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또 투자 가치로서 더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1900만 개가 채굴이 되었고 현재 채굴 속도로는 2145년은 되어야 2100만 개가 소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145년이면 앞으로 100년은 더 남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 가서 2100만 개가 소진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정답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는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JP모건 CEO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평을 틈만 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와서 더 악랄하게 비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가 떨어지는 것 같고 신뢰가 더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 JP모건이 가장 앞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고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상품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CEO가 FTX 파산으로 10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는 리플 유동 자산의 단지 1%이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보와 경험이 개인과 비할 바 없는 큰 기업도 이런데 투자자들은 좋은 거래소 그리고 투자처를 고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라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규제는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